브릭스가 뭉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이들은 이제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자체 결제망과 공동통화 논의까지 달러 중심의 경제 지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당신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맹을 아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가 손을 잡고 자본주의 강국과 사회주의 국가가 같은 테이블에 앉고 서로 국경 분쟁을 벌이는 나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임. 도대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단 하나입니다. 달러가 싫다는 겁니다. 오늘은 브릭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릭스가 그냥 신흥국 모임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릭스가 처음 탄생했을 때만 해도 이건 진지한 정치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골드만삭스의 한 경제학자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네 나라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브릭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경제국들을 묶어서 설명하기 위한 투자 분석 용어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개념이 실제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합류하면서 브릭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방 세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나라들은 이해관계도 다르고 정치 체계도 다르고 서로 사이도 좋지 않은데 무슨 큰일을 하겠냐는 시선이었죠. 그런데 그 무심한 시선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지금 세계가 깨닫고 있습니다. 브릭스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건 2022년 이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국제금융망에서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전 세계 비서방 국가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달러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건 미국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인식이 퍼지면서 브릭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등 6나라를 새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초청을 받은 나라만 그렇고 가입 의사를 밝힌 나라는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브릭스 기존 회원국들의 인구를 합치면 이미 세계 인구의 40%가 넘습니다. 확장된 브릭스 플러스 체제에서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세계 국내 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신흥국 친목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달러 우회 결제 시스템입니다. 현재 국제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은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 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연결된 이 망에서 배제된다는 건 사실상 국제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그 상황을 직접 경험했죠. 이에 브릭스 국가들은 각자 대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IPS, 러시아의 SPFS, 인도의 UPI 같은 자체 금융 메시지 시스템들이 이미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들을 서로 연동시켜 달러를 거치지 않는 결제망을 구축하는 것이 브릭스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은 공동통화 논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2023년 정상회의에서 공동통화 창설 가능성이 공식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왜 세계 무역은 반드시 달러로 이루어져야 하냐며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논의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과 원자재에 기반을 둔 공동통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보유한 금, 석유, 천연가스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자는 구상이죠. 이렇게 하면 달러처럼 특정 나라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각국 통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간 거래에서만 사용하는 결제 단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도입하기 전에 EQ라는 공동 결제 단위를 썼던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브릭스 공동 통화가 실제로 만들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통화 주권의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도 자국 통화를 포기하거나 공동기관의 통제권을 넘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도 수십 년에 걸친 정치적 통합 과정 끝에야 유로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 회원국들 사이의 불신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고 브라질의 정치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받고 있죠. 이 나라들이 하나의 통화 체계 안에서 협력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요? 셋째, 달러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전 세계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달러 중심 인프라를 단번에 대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브릭스 단일 통화가 가까운 시일 안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브릭스의 목표가 달러를 당장 무너뜨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진짜 전략은 탈달러화의 속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달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 경로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의존도를 줄이는 것,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영리한 접근입니다. 이미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루피화로 결제하고 있고 브라질과 중국은 위안화와 헤알화로 직접 교역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는 루피화 결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이런 거래들이 쌓이면 달러의 지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약해집니다. 역사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대영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파운드화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축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불과 몇십 년 만에 달러에게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설마 파운드화의 시대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달러가 내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달러 하나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분명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읽고 준비하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될 겁니다. 브릭스는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내부 갈등으로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세계의 돈은 반드시 미국이 찍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날, 세계 금융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